예, 올가을 시진핑 주석의 3연임 결정을 앞둔 중국이 경기 회복을 위해 총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중국의 지난 2분기 경제 성장률은 우한 사태 충격 이후에 최악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 베이징 연결해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임광빈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중국이 경제 안정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요. 네, 중국이 경기 부양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리커창 총리는 지난 수요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중국 경제가 암초를 만나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이를 정상 궤도로 돌려놓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적시에 추가 부양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안정을 위한 19개 정책을 추가로 마련했다면서 기존 정책과 시너지를 창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원이 발표한 19개 정책은 주로 정책 금융 지원 확대와 인프라 투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주로 인프라 투자 재원으로 쓰이는 특수 목적 채권 활용에 방점을 찍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앞서 지난 17일 광둥성을 방문했던 리 총리는 지방정부가 특수 목적 채권을 발행할 여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에 따른 도시 봉쇄와 또 부동산 시장 위기로 비롯된 경기 침체를 천문학적인 인프라 투자로 되살리겠다는 계획인데요.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고속철도와 수로, 또 에너지 분야 등 사회 간접 자본 인프라에 우리 돈 1,300조 원이 넘는 약 6조 8천억 위안을 쏟아붓기로 했습니다. 정부 자금에 더해서 기업 자금과 은행 대출을 포함하면 그 규모는 훨씬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22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사실상 기준금리인 1년과 5년 만기대출 우대금리를 각각 0.05%, 0.15% 인하하는 경기부양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처럼 중국 정부가 막대한 투자에 나설 만큼 중국의 경제가 위기 상황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중국의 지난 2분기 경제 성장률은 0.4%에 그쳤습니다. 우한 사태 충격으로 마이너스 6.8%를 기록했던 지난 2020년 2분기 이후 최악입니다. 지난 4월과 5월 상하이와 베이징, 또 선전 등 중국 내 주요 도시의 전면 또는 부분 봉쇄 여파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6월 봉쇄 해제로 회복 기미를 보였었지만 61년 만에 닥친 최악의 폭염과 가뭄은 다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와 식순환뿐만 아니라 수력 발전이 멈춰서면서 전력난까지 가중이 됐는데 전력 생산의 80%를 수력 발전에 의존하는 쓰촨성의 경우 산업용 전력 공급도 중단할 정도입니다. 쓰촨성뿐만 아니고요. 인근 상하이와 후베이성, 우한까지 조명 등을 꺼야 할 만큼 전력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쓰촨성의 국내 총 생산이 중국 전체의 5%에 불과하지만 전력난이 장기화할 경우 중국 경제에 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만 해협의 긴장이 여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에 중국은 무력 시위까지 펼치며 강력 반발한 바 있는데요. 그럼에도 미국 정치인들의 대만 방문이 줄을 잇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는 미국 공화당 소속의 마샤 블랙번 상원 의원이 대만을 찾았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젯밤 11시 45분쯤에 미군기를 타고 도착한 블랙번 의원은 오늘 차잉원 대만 총통을 만났고요. 내일까지 대만에 머물면서 웰링턴 구 국가안보보좌관 또 우자오셰 외교부 장관 등을 면담할 예정입니다. 미국 정치인이 대만을 찾은 것은 지난 2일 펠로시 의장에 이어서 벌써 4번째입니다. 14일에는 상하원 의원 5명이 대만을 찾았고요. 21일에는 에릭 콜롬 인디애나주 주지사가 대만을 찾았습니다. 중국은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요.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류펑이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미국이 대만 해협에서 안정을 원치 않으며 양측 간의 대결을 촉발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또 내정에 간섭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 조치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의 이 같은 반발에 미국 국무부는 의원들과 또 선출된 관료들은 수십 년간 대만을 방문했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입장인데요. 이것이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과도 일치한다는 겁니다. 대중국 매파로 알려진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도 다음 달 보란듯이 대만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대만 해협에서의 긴장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음 주 러시아에서 열리게 되는 대규모 군사 훈련에 중국의 6해 공군이 모두 참여를 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오는 30일부터 러시아 극동지방에서는 동방 2022 군사훈련이 시작됩니다. 러시아 주최로 엿새간 진행되는 이번 훈련에는 인도와 벨라루스, 타지키스탄, 또 몽골 등과 함께 중국도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중국군은 특히 이번 훈련에 6해 공군 병력을 동시 파견했는데요. 러시아가 주최하는 단일 훈련에 중국 6해공 3군이 동시에 참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中方陆空参援力量已到达指定地域，相继完成兵力集结、野战营区开设和现场勘察等，并陆续开展适应性飞行训练。海上参演力量与俄舰海上会合后，开展了通信等科目演练。 중국 국방부는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다국적 연합훈련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만 해협 또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놓고 미국과 각을 세우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연대라는 점에서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특히 한미 을지 자유의 방패 연합훈련과도 일부 기간이 겹친다는 점에서 한미일과 북중러의 동북아 신냉전 구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